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60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 목소리가 유난히 처졌다고 해서 예, 요즘 아무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상태가 안 좋아도 할 일은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드디어 민주시민 언론상 선정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유보 특별상도 성유보 특별상은 저희 민원연이 단독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성유보 선생님을 모시던 여러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제정한 것인데요. 두 상의 심사위원회를 어제 했습니다.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오늘 보도자료 나갈 거라서 오후쯤에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뿌려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민주시민 언론상에는요. 민주시민 언론상은 정말 그야말로 언론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신 한 해의 그 활동가들 중에서 누구든 활동가 또는 언론인, 뭐 언론 단체 또는 언론사 누구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구두구두구두구 김어준 씨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작년에는 이제 손석희 사장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를 생각했을 때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언론 활동을 하신 분이 누굴까 했더니 최승호 PD와 김어준 씨 두 분으로 모아졌던 것 같아요. 2014년 수상자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이시고 2015년에는 한겨레 탐사기획팀이 받았고요. 작년 2016년에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최승호 PD는 지금 MBC 사장 후보로 나와 있고 그래서 경론이 붙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제 정말 어제 경론이 붙었는데 정말 딱 반반으로 최승호 PD와 동표가 나온 거예요. 김어준 씨로 갔다가 마음을 바꾸신 분이 있어서 김어준 씨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상으로 저희가 민주시민 언론상의 특별상으로 공범자들을 배포하신 배급사에 N9이라는 배급사의 그 사장 정상진 대표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영화 배급사에게 우리가 정말로 상을 드린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공범자들 영화 자체도 참 좋았지만은 아주 정말 헌신적으로 배급을 하셨고요. 홍보를 하셨고 그냥 단순 홍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장마다 진짜 우리 그 손피켓을 들고 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정말 열심히 그 배급을 하셨거든요. 거의 언론 운동에 가깝게 영화 배급을 했다. 그래서 그 혁신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셔서 최승호 PD랑 막 계속 돌아다니시고 찾아가는 저는 그냥 단순히 이분이 일로 내가 어떤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영화도 하나의 미디어라는 측면에서는 영화를 통해서 언론 문제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분의 그 특히 또 우리가 높이 산 거는요. 그 유튜브 무료 공개예요. 근데 유튜브로 본인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IPTV로 공개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유튜브로 공개를 하셨어요. 무려 2주 동안.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이슈를 알리는데. 그래서 KM 정상화의 숨은 공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감독님은 결국 아무 상도 못 받으시는 그러니까 어제 이게 경론이 벌어진 게 감독님은 어제 많은 심사위원분들이 영화 공범자들을 주면 안 되냐. 최승호 PD나 정상진 대표 그냥 통틀어서
그래서 대표로 누가 나와서 받는 건 상관없지만 공범자들에게 주자라는 분들이 이렇게 절반이 있었고 또 김어준 씨에 대한 추천하시는 분이 절반이 있어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논의한 결과 이제 정상진 대표에게 특별상을 주는 것으로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성유보 특별상은 사실 저희 성유보 선생님이 저희 민원연의 초대 편집국장이셨고, 그러니까 사무처장이셨고요. 그리고 한겨레 초대 편집국장이었고요. 아주 언론인으로 유명하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사실은 참언론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시죠. 그리고 민원연의 이사장도 하셨고, 언론개혁 시민연대 이사장도 하셨고, 뭐 그러셨는데 그 한마디로 언론계에 헌신하신 동아투이의 그 상징적 어르신인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한 5, 6년 전부터 갑자기 굉장히 많이 꽂히신 주제가 평화통일이었어요. 그래서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크셨고요. 그래서 그 활동이 아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단체와 그리고 평화통일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성유보 특별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언론개혁운동과 평화통일에 기여하신 분,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 또는 단체예요. 근데 올해 수상자는 소성리 할매들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성리 할매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누가 할매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 상금을 드리면 혹시 할매와 할매가 아닌 분이 싸우시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회의를 하다가 좀 웃음이 나왔어요. 참 별거 가지고 다 걱정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찌됐든 됐고요. 그분 할머니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특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본인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할머니들이 딱 정해져 있대요. 이렇게 지방 행사도 뛰시고 영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영화 출연하신 두 분의 할머니들은 특히 지금 이미 셀럽이시고 네, 셀럽이 돼버리신 분들도 있고 해서 얼마든지 네. 가능하고 정말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시상식이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그날 김어준 씨 당연히 오시기로 했고요. 다 오시기로 했죠. 작년에 감사장 같은 거 주면 이제 안 온다고. 네. 손석희 사장의 본상 수상에 대해서 강력히 불만을 제기하셨던 김어준 그런데 씨가. 아무튼 올해 어쩌다 제가 작년에 사실은 아니 어떻게 본상을 받을 생각을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올 한 해 굉장히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장난으로 농담을 했는데 진짜 올 한 해 생각해 보면 김어준 씨만큼 언론 활동을 열심히 한 예.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시상식을 준비하고 또 저희 좋은보도 오늘 좋은보도상에 대한 올해의 심사위원회가 좋은보도입니다. 열리잖아요. 올해의 올해의 좋은보도. 신문, 방송, 온라인 쪽 전부 다 오늘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을 펑펑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KM 소식 먼저 듣고 와서요. 저희 이제 미디어 스크랩 이어가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네, 그럼 오늘도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구 여권 이사들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구 여권 이사들의 사퇴를 위해서 우리 KBS 조합원 여러분들이 뛰고 계신데 어제 이제 그 이벤트가 하나 있다고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오전 10시 현재는 아직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오늘 오후 낮 12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 이제 저희 KBS 새노조가 이제 앞으로 해나갈 어떤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좀 기자 여러분께 알리고 시민들께 좀 알리고자 하는데요. 네. 내용이 뭐냐면은 네. 제목은 이렇습니다. KBS 비리 이사 해임 촉구, 네. KBS인 릴레이 발언 돌입 기자회견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매일 24시간 이 촛불의 성지인 광화문에서 예.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을 상대로 비리 이사들의 해임을 촉구하는 취지의 이제 릴레이 발언을 연이어서 이어가야 되겠다는 건데요. 24시간 내내요? 그렇습니다. 새벽 3시, 4시도 합니다. 와. 예, 필리버스터인데 그렇군요. 이제 필리버스터는 뭔가를 방해하는 취지라는 뭔가가 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라서 그러네요. 24시간 릴레이 발언이라고 이름을 그러네. 붙여놨고요. 예. 이건 비리이사들에게 해임 통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너무나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예.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방통위가 이렇게 방송 파행을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또는 이제 묵인하다시피 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고 예. 그래서 이 송파업 투쟁이 100일을 곧 넘길 예정인데 네. 이렇게 하다가는 올해 안에 이 KBS 정상화 물꼬조차도 틀 수 없는 상황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내일 릴레이 발언을 통해서라도 뭔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9년 방송 장악 세월 동안 공영방송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참회 또 사과도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KBS가 국민들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지 이런 각오도 좀 발언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아, 예. 그 릴레이 발언 투쟁은 이제 저희 요구, 그러니까 이사들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방통위가 해임을 통보하게 하면은 그나마 좀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네. 누구를 해임할지에 대해서 선정조차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24일 날 감사원 지난 11월 24일 날 감사원이 해임 건의 또는 연임 제한을 하라라고 통보를 했으면은 네. 빨리 해임 건의할 사람을 골라서 당신은 우리가 해임 건의할 거니까 알고 있어라라고 행정 절차를 개시를 해야 거기서부터 이제 이사 해임이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건데 예. 지금 열흘이 넘도록 누구를 해임 대상자로 할지를 정하지 않고 그리고 한 일주일 다 지나서야 겨우 의견을 개진해보라고 소명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방통위가 너무나 상식에 동떨어진 거북이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네. 이런 태도나 이런 자세 가지고는 지금 100일 가까이 송파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방송 파행이 누적되고 있는 KBS 사태 해결에 너무나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도 저희 발언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방통위에 KBS 비리사 즉각 해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이런 취지를 함께 뜻을 모아갈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우선 첫날인 오늘은 저희 아나운서 조합원들이 12명 넘게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12시부터 기자회견을 마친 뒤부터 바로 저희 성재호 위원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발언이 시작이 될 거고요. 릴레이 발언 순서가 이제 오늘은 아나운서 조합원들이 연결을 할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 아나운서들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스포츠 캐스터도 활약을 하고 MC도 활약을 하고 예. 또 여성 아나운서들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고 물론 남성 아나운서들도 네.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얼굴을 많이 알아보실 그런 아나운서분들이 조합원들이 많은데요. 예. 그 조합원들이 10명이 넘게 집단적으로 한 자리에서 24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는 것도 아마 찾아보기 힘든 일일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사실 뭐 인기도 많은 아나운서들인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 영하 8도 넘는 혹한도 그냥 마다하지 않고 예. 새벽 3시, 4시, 2시 심야 시간대에도 뭐 거르지 않고 그냥 쭉 이어서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고 예. 물론 이제 집행부에 속하는 저를 포함한 저희 집행부도 다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 세월호 그 천막이 광화문에 쳐 있잖아요. 네. 그 옆에 저희들도 자그마한 천막을 하나 마련을 해서 24시간 릴레이 발언에 필요한 하다못해 물이라도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예. 물이라든지 예. 몸 녹일 공간을 마련해 놓고 네. 거기서 24시간 계속 그 비리 이사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해임 통보를 할 때까지 발언 이어갈 예정이고 예. 자세한 내용은 12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일단 뭐 방통위야 늘 지금까지 일을 안 해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24시간 새벽 시간까지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계속 발언을 밖에서 광화문에서 하신다. 일단은 듣기에는 걱정이 좀 되는데요. 어떻게 조합원 여러분들이 뭐라 할까요? 준비, 뭐 방한용품 이런 거 준비는 다 하신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천막을 설치를 하고요. 예. 거기다가 뭐 몸을 녹일 수 있는 뭐 난로 같은 걸 놓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기 순서가 오면 나가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저희 2,200 조합원들이 다 발언에 참여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원자를 못 지급했는데 뭐 이미 필요한 숫자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해서, 예. 특히 아나운서구의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더 동참을 해야 예. 동료가 추위에 떠는 시간이 줄어든다.
라는 말 후배가 어떤 후배 아나운서 한마디 했더니 너도 나도 그럼 내가 하겠다고 다 예. 자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뭐 추위라든지 뭐 밤 심야 시간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는 지금 가릴 상황이 아니고 예. 하루라도 빨리 방통위가 조치를 취해야 이제 KBS 정상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예. 저희 요구 관철될 때까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24시간 릴레이 발언 이어갈 계획입니다. 예. 뭐 일단 걱정은 되지만은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광화문 그 세월호 천막 부근에 있는 KBS 조합원 여러분들의 릴레이 발언에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내일 방통위 내일과 내일 모레 수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방통위 전체 회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 회의에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우려도 있지만은 그래서 짧게 내일 전체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지는 혹시나 알고 계신가요?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하진 않을 테니까 여러 KBS는 현안들을 하긴 하겠죠. 이제 저희로서는 예. 누구를 해임할 것인가에 대한 선정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내일 그거는 그리고 이건 반드시 해야 사실 된다. 예. 뭐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그렇군요.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감사원에서 해임 건의를 하라고 통보를 했으니까 예. 감사원의 통보를 이행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이행만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행하는 기준도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은 300만 원 이상의 횡령을 할 경우에는 파면해임 중에 중징계를 취하라는 예규가 이미 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에서 만들어놨고, 예. 그리고 이번에 300만 원 이상 유용이 확인된 사람이 2명 이미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강규현, 차규환 두 이사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예. 해임 건의 대상자로 선정을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벌써 24일이 된 지 올해 벌써 열흘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일과 모레 이제 이틀 방통위 전체 회의가 있는데 네. 반드시 해임 대상자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좀 더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네. 내일은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이 또 그렇죠. 방통위 앞으로 집결을 합니다. 예. 전국 조합원들이 방통위 앞에 집회를 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집회를 열 예정이고요. 내일 이사회가 보통 열리는 날인데 그렇군요. 아마 KBS 이사회. 이사회를 예. 보통 수요일에 이사회를 하니까요. 이사회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이사회를 정식으로 열지 않고 간담회 형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사회가 열리면은 또 찾아오는 이사들한테 곱게 맞아줄 수 없기 때문에 예. 빨리 해임을 빨리 물러나라는 취지의 또 이제 피켓팅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모레 목요일은 저희들이 약간 방식을 달리해서 촛불 집회를 하고자 해요. 어디서요?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통위에서. 예, 퇴근길 이제 귀가하는 방송통신위원들과 예. 그리고 거기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의 그 공무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은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포합장기와의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다. 이런 뜻을 담아서 비리이사들 해임 촉구하는 그런 촛불 집회를 목요일 저녁 때 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부터 전철역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있는 그 메인 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 도로가에 좌우 인도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이제 길게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예. 촛불을 들고 서서 방통위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하는 그런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날씨도 추운데 또 내일과 내일 모레 연달아서 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고생을 하실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내일 전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전체 회의 어떤 예상 그 소식 가지고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소식 듣고 왔습니다. MB 소식도 저희가 사장선임과 관련해서 짤막짤막하게 전달해드렸는데 이젠 진짜 오늘은 정말 전달해드릴 게 없어요. 네. 아니 왜냐면 내일 모레 사장이 나오는 판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장만 기다리면 되는 입장이라서 오늘은 MBC 특별히 저희가 노원과 코멘트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훌륭하신 사장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KBS MB 소식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마고파케는 여기서 끝.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미디어 스크랩 시간입니다. 오늘 미디어 소식 2개 정했거든요. 먼저 봉우 씨부터 한번 이야기해봐 주세요. SBS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서거 직전 그 논두렁 시계 보도 기억나시죠? 네.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닌 듯합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병우 중수 1과장으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받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시계는 박 전 회장이 지난 2006년 회갑 선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남녀용 각각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품입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난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 2개를 모두 봉화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이유에 대해선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노 전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의 160만 달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45만 달러를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아 계약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연 씨는 최근 이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으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말쯤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시계를 버린 이유와 45만 달러 전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계약금으로 사용된 돈은 박 전 회장이 청와대로 전달한 1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돈으로 드러났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의 일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이게 SBS 단독이었고 지금 나오는 것은 국정원 그 개혁특위 조사 결과 이게 국정원 개입이 확실한 것으로 거의 정황이 나와 있잖아요. 지침받고 한 거야. 예. 이게 물론 SBS만 연루돼 있는 건 아니고 KBS 네. 지금 나온 것만 해도 SBS, KBS고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게 검찰 소스가 아니라 사실상 국정원 소스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게 논두렁 시계 같은 경우에는 SBS 단독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거 여러 군데가 단독했습니다. 갖가지 내용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SBS가 진상조사위를 처음으로 꾸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SBS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해수부와 거래를 해서 뭐 세월호 인형을 늦췄느니만 하는 그것도 대형 이상하네. 사고였죠. 세월호 선체조사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양 고의 지형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게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본 거란 취지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이 나와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일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상한 단독 보도를 해가지고 논란이 컸었는데 이때도 SBS 진상조사위를 꾸렸어요. 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때나 지금이나 나온 게 없어요. 왜 꾸려? 나온 게 없어. 밝혀낸 게 없어요. 못 꾸렸다고 보여주려고 하나?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도 물론 민원연도 마찬가지고 여론에서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이럴 거면 왜 했느냐. 이번에도 결론은 뭐냐면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예요. 구걸하려고 뭐하러 진짜 나 같으면 하다가 그냥 중간에 덮는다 그러면 진짜.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증거를 못 찾았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왜냐면은 당시 사장과 당시의 보도국장이 모두 조사를 거부했대요. 아니 보통 이런 거 하려면 어차피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네.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으니까 정확한 건 뭐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러이러한 증언까지는 확보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못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스스로는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핑계가 있죠. 뭐냐면은 우리는 강제력이 없는 내부조사위원회고 거기다가 2009년에 국정원으로부터 그 지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지금 나온
하금열 당시 SBS 사장이 네.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니 어쩌- 그러면 네. 거부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다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네, 이제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운 거죠. 예. 저희가 오늘 굉장히 비판의 수위가 센데 평소하다. 제가 하루 쉬었더니 감을 잃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SBS 너무 칭찬만 했어. 예, 너무 칭찬만 해서. 아유 아, 이거 이게- 이상하잖아요. 누가 네. 봐도. 그러니까 아쉬움이 크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으면 뭔가 나오길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바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 뭐 하금열 사장뿐만이 아니고 당시 보도국장도 사배 2부장도 대부분 아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예. 그리고 그나마 하나 밝혀진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직접 논두렁이라를 표현을 했는지 SBS 취재진이 추가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SBS 보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버초팀 기자들이 대검 취재원들에게 해당 내용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그 대검 관계자들이 그냥 있다고 하니까 보도를 내버렸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KBS에서도 다 얘기해요. 검찰 소스였다. 그러니까 검찰 소스였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크로체크 이 표현이 나오면 자꾸 웃긴데 아무튼 체크를 하지 않았지만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그렇다고 하니까 보도했다. 이거는 KBS도 다 하는 핑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SBS 진상조사위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밝혀낸 것은 없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의 개입 여부잖아요. 아니 애초에 이걸 시작한 것 자체가 국정원 개혁이 발표 보고문자에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나온 건데 대검 소스였다. 취재가 부족했다. 이 정도만 지금 나온 상태라서 지금 SBS 전국 언론 노조 SBS 본부에서도 이거 가지고 뭘 진상조사를 했다 그러냐. 네. 오히려 지금 의혹이 깊어졌다. 혹시 노조도. 보도자료를 뭐 불빛에 비추면 진실이 적혀있거나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세로로 읽으면 뭐. 네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국정원이 뭐 그렇게 허술하게 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SBS 노조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이번 진상조사위도 참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방통위는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더 이상 방치 말라라는 제목의 언론노조 성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요, 방통위는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더 이상 방치 말라잖아요. 근데 작은 제목이 KNN에 위법한 고용 관행에 개선 명령 내려야입니다. 성명 시작하면서 파리바게트가 불법 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접 고용 지시를 거부한 데 이어서 합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방침을 내놓아서 논란이다 하면서 최근에 그 파리바게트의 그 직접 고용에 대한 아주 격렬한 반발,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런 반발을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아주 비슷한 일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부산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민영방송 KNN이 자회사 KNN 미디어 플러스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4년까지 본사 제작 업무에 종사하게 했었대요. 이들은 KNN의 정규직들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임금은 그동안 절반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동법률 전문가들은 KNN 사례에 대해서 열이면 열 불법 파견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사자들은 노조를 결성해서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KNN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처우를 일부 개선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조합원 11명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고 해도 KNN이 추가로 부담하는 재원은 기존 정규직 신입사원 2명의 급여에 미달한대요. 그러니까 요구한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네요. 예. 요구한 것도 크지 그런데 않아요. KNN은 당사자와 언론노조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교섭과 대화로 풀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이 전형적인 대기업들의 어떤 그 불법 파견과 하청. 예. 마침 지금이 그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대한 제허가 기간이잖아요. 지금 제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명의 핵심은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사업자 제허가 과정, 특히 KNN이 제허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방송 사업자의 여러 가지 물론 방송 내용도 보고 경영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 중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 이것을 반드시 제대로 해결하라는 내용의 조건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조건부 제어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어가 심사에서 여러 측면을 다루는데 그 중에는 방송사의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 여부와 계약직, 파견직 등 인력 운용 현황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에게 그만큼 무거운 공적 채무가 부과되며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방송사의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들의 비정규직 무한 사용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너무 심각하다. 5년에서 14년이면 그냥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네. 계속. 네. 자회사 직원을 본사 직원처럼. 월급 절반도 안 주고 이거 너무 그렇죠. 심각하다. 사실 이게 워낙 관행이어서 TBS도 되게 문제가 많다고 네. 최근에 알려졌죠. 그래서 TBS는 내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MBC도 이번에 공모한 후보자 3명이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NN도 비정규직 무대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불법 파견이 명백한 제어가 심사 대상자인 KNN에 대해서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을 명령해달라.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안 할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분명하게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방통위는 뭐 이렇게 안 한 게 많아. 그동안 방통위가 관리 감독의 방송의 공공성과 관련된 관리 감독의 역할을 거의 못했다. 쭉 그냥 내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가 이명박 정부가 만든 위원회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뭐 1기부터 우리 최시중 위원장서부터 쭉 지금까지 화려하죠. 네, 쭉 방통위는 그야말로 종편을 비호하고, 그러니까 만들고 비호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그 언론사들은 죽이고 이상한 언론사는 기살리는 이런 일만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방통위는 진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욕만 먹어야 돼요. 욕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이전 정부의 어떤 그 뿌리 깊은 체제와 시스템과 인력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쌓여 있는 과제들을 시급하게 빨리 처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방통위가 얼른 재정비를 해서 이런 문제까지 뭐 KBS 구여권 이사들의 어떤 비리 문제 이 문제도 지금 시급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국민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 또 기순병사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래도. 네, 기순병사 하면 어디겠습니까? 채널A죠. 이제 김동대 의원하고 그쵸. 계속 싸움 붙였던 네. 채널A인데 채널A가 조금 다른 방송사보다 유난인 게 뭐냐면 아직도 기순병사 얘기를 해요. 그 건강 상태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롯하여 그의 모든 것을.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신상털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분에 대해서 회복을 했는지 여부까지 우리가 알았으면 그 다음은 뭐 나중에 뭐 조사받고 이분이 직접 뭐 나중에 말씀을 하시거나 뭐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앉아서 TV를 보는지 그다음에 음식 메뉴를 지금 뭘 먹고 있는지 뭐죠? 스토커인가요? 이게 보도 화면도 약간 스토커 같아요. 멀리서 이렇게 줌 해가지고 못 찍는데 그 병실 바깥에 창문을 막 찍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알 가치가 있어요? 제 말이 그거예요. 제 보고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아주 똑똑하세요.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네. 근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도 제목이 오창성 B형 간염 뭐죠? 이게 보도 제목이에요. 그분 성함이군요, 그게. 네. 오창성님이군요. 오청성. 근데 오청성 B형 간염이 뭐죠? 이건데 물어봤나 보다 또. B형 간염이에요, 이분이. 근데 B형 간염이라는 질병 자체를 모르셨다. 이건 약간 의도했든 안 했든 비하의 느낌도 있는데.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뭘로 이어지겠어요, 그러면? 또 기생충 나와요? 북한이니까 북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몰라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모른다고. 예. 이게 의료 상황. 그죠. 이게 얼마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게 얼마나 북한이 열악하면은 본인이 B형 간염 걸렸는데 B형 간염인지도 몰라. 북한군의 열악한 보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기생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청성은 자신이 감염된 B형 간염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장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청성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자 오히려 B형 간염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무슨 간염인지. 그거는 좀 치료를 죄송하지만 건강 저도 몰라요. 아니요 그건 알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자꾸 그 검사 받으라고 뭐 날라오긴 하더라고. 근데 저 모르니까 잘. 저 죄송한데 전염성 질병 이런 거. 아 그래요? 다 죽었어요. 네. 네. 이것도 그렇고 다른 거 단독 보도인데요. 오청성은 북영광급 장교의 아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상, 북한에서 어떤 그거였냐라는 걸 말해주는데 이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추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지. 이 사람이 회복이 돼서 나중에 얘기하든 뭐 하면 될 거 확실한 걸 얘기하면 되는데 귀순병사 오청성이 북한군 고위 간부의 아들인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정은이 정권을 지키려고 미사일과 핵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지도 측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총상을 입고 발견된 오청성 병사는 하얀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발사계를 쓰는 일반 병사와 달리 고위 군 간부의 운전병은 양말을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탈북 병사는 우리의 중령 계급에 해당하는 북한군 헌병 간부의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현역 군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청성이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볼 때 괜찮은 집안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벌써부터 아직 병원에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신분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고위층 간부의 자식이 올 정도면 북한은 다 망했다. 막 이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독 보도들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얼마나 비참하길래 우리나라로 왔느냐. 역시 나만 짱짱이다. 뭐 이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 쳐도 그 뭐 TV에 앉아서 보고 이건 왜 보도하는 거예요? 아까 그건 목적이 있잖아요. 네, 이어지는 보도도 있는데요. 앉아서 TV 일반식 식사. 아주대 병원에 입원 중인 오청성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묽은 미음만 먹었는데 일반 음식도 조금씩 섭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되직한 미음에다가 물김치 국물에다가 이제 조금 계란찜 그런 거나 우유를 먹는다. 이게 뭐야? 그 말해주는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가십이에요. 가십성 보도.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아. 다행이다. 그건 알게 되네 그래도 막 드시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는 초코파이부터 먹고 싶어요. 오청성은 현재 묽은 미음을 먹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몸이 회복된 뒤 꼭 먹고 싶은 음식으로는 초코파이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라는 보도 제목인데요. 거지 같다, 진짜. 이거는 진짜. 보도 의도를 아시겠죠? 예. 북한에서 못 너무 먹었다. 힘들다. 예. 북한에서 짝퉁으로 초코파이를 만들긴 하는데 맛없다. 역시 한국 초코파이를 역시 초코파이는 먹고 싶다. 나만이다. 뭐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지만 네,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 초코파이를 꼽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보도냐? 네 집엔 이런 거 없지. 딱 요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거지 같다. 근데 채널A는 앞서도 막 이분이 막 의식을 회복했을 때 소녀시대를 좋아했다. 그리고 막 손바닥이라는 단어는 빨래판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온갖 이 사람이 한 모든 말을 다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브리핑 내용을 그 어느 정도 보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줄 받아 쓰면서 가십성 보도를 좀 이끌었는데요. 자, 이럴 필요가 없다. 거지 같네요. 우리는 이렇게 스토킹할 필요 전혀 없고 사실상 이 채널A가 내놓는 변명은 이거예요. 이 사람의 몸은 이 사람만의 몸이 아니다. 북한,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로는 굉장히 큰 정보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북한 기순병사 오청성의 몸 상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군의 실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군 당국에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왜 그러고 있냐? 네, 근데 언론이 이러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군당국이 네. 파악해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그죠. 내든가. 그죠. 정보당국이나 군당국은 그게 일이에요. 이렇게 넘어온 사람의 몸 상태부터 시작해서 다 확인해야 되는 게 그 일인데 언론이 그거를 줄줄줄줄 받았으면서 요것 봐 하면서 따라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이게 인권 침해죠. 그리고 초코파이 같은 얘기는 그 북한군의 실태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냥 초코파이 같은 거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불쌍해 보일 만한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그리고 솔직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군 당국이라 하더라도요. 네. 북한군 병사 한 명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북한군 전체를 대면 전체의 그렇죠. 건강 말이 안 되니까 뭐 영양 이런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B형 간염이면 북한이 다 B형 간염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그렇게 따지면 탈북민이 얼마나 많은데 탈북자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시던가 건강을 뭐 영양 상태건 뭐건 굳이 지금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북한군의 영양 상태를 연구한다, 건강을 연구한다, 이거는 체제 선정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는 그래서 만약 이봉구가 넘어가면 남한 상태로는 다 이럴 것이다. 그래, 이렇게 난리 되는 나죠. 건가요? 아, 나만 진짜 못 사는구나. 얘는 뭐야, A, B, C 간염 다 있어. 막 그런. 간염 콜렉터, 간염 콜렉터. 뭐야, 대장은 왜 이래? 과민성이네. 아, 간염은 고치셔야 돼요, 그거. 예. 전염됩니다. 또 이상하고. 예, 얘 왜 자꾸 코 먹어 그러면서. 아무튼, 예. 그건 가지 마세요. 이런 보도를 보면은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언론뿐만이 아니고 그 정부 당국의 탈북자 대응 이런 게 아주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아요. 약간 도구처럼 쓰죠. 아니 이렇게 신상을 노출하면요, 이제 성함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출신이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뭐 A, B, 뭐 B형 간염 나오고 이러면요, 이분이 사실 저는 탈북자는 넘어오시면 최대한 국가가 나서서 그분의 신원을 보호하고 비밀로 지켜주고 정착할 수 있게 비밀리에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그분이 그 다른 일반 우리나라 시민들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시민의 권한을 보장받으면서 생활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언론이 합쳐서 다 노출해버리면 이분이 사회에 나오면 누군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이 만약에 정말 적응 기간 끝나서 취업하려고 딱 면접 네. 보러 가면은 다 알 거 아니야. 다 알지. 이 사람이 뭐 무슨 병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지. 자꾸 노출이 되니까 이게 사실 언론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탈북민들 보면 정부 당국이 막 먼저 다 얘기를 해요. 막 브리핑하면서. 나쁜 사람들이네.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사기꾼들의 타깃이 된다고요. 이 가장 큰 지원금 말고 받은 예. 거 빼가려고. 돈 받고 집 받고 임대주택 받고 이러면은 막 사기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엄청 빼먹는데요. 이런 게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이제 신문도 있는데요. 사실 동아일보가 또 똑같이 신문사 중에서는 유난히 관련 보도를 많이 좀 냈어요. 예, 동아일보와 채널A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애초에 이 모니터에 대해서 이제 제보를 받은 게 지역 언론들 있잖아요. 경기 지역 언론사들은 굉장히 이 주제가 나름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원 아주대학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경기 지역 언론사들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이제 벌어진, 그야말로 이슈가 될 만한 간만에 그런 일이 하나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경기 지역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나 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민원연이나 이렇게 좀 그 동아일보나 지금 말한 채널A 이런 보도들을 지적을 해줘야 좀 멈칫하지 않을까라는 제보를 이제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 관련 보도가 많다. 이런 한마디로 흥미 위주의 터는 그런 보도들이 너무 많다. 그 사람이 뭘 먹고 뭘 보고 이게 뭐가 그렇게 뭘 먹고 싶고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거를 무슨 첩보 작전하듯이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앉아서 그걸 취재하고 있더라. 기자들이 한심하다. 그런 내용들의 그 제보가 있었습니다. 한심하네요 정말. 네. 아이돌 사생팬 같은 느낌. 저희 지금 그런 수준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일종의 덕질이군요. 그래도 그거 사생팬은 덕질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건 범죄입니다. 더 나쁜 거죠? 사생은 완전 범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고해야 돼요. 사생은 네. 저는 그 9호선 파업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신문방송 보고서가 다 나왔어요.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기순명사도 거의 같은 양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신문 방송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제가 이제 신문을 주로 터니까 신문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9호선 운영 노조가 11월 30일부터 1차 경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인력을 충원하고 휴식 시간을 늘리며 1인 근무역을 폐지해달라는 그런 그 노동 강도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요구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9호선은 민간 자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따지는 경영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런데 이용객에 비해서 적은 편성의 열차 운행과 기관사 및 관리 인원의 부족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관사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사실 기관사의 안전이 아니고 시민의 안전이죠. 기관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정을 보장받으려는 정말 마지막 조치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신문사들이 그런 긴 흐름의 이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의 시민 혼잡, 오늘 내일의 어떤 혼잡상만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많았다라는 이것도 아주 것입니다. 지겨워요. 이제. 네, 맞아요. 민폐 보도예요, 민폐 지겹습니다. 자, 일단은 보도량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보도량을 봤는데요.
조금 전체적으로 보도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도량이 제일 많았던 것이 동아일보인데 3건이었거든요. 근데 동아일보는 아시다시피 별 내용이 좋은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데는 보도를 좀 적게 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이런 언론사들이 이게 마치 국회의원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 거랑 비슷한 거죠. 3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일보 2건, 중앙일보 1건인데요. 중앙일보가 1건인데 그마저도 사진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없었죠. 예. 잘했다. 하지 마라. 그런 사진도 그 파업해서 열차가 고장났다 이런 뭐. 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진보 언론들은 어땠느냐? 한겨레도 2건밖에 안 했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은 1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도 1건이었어요. 이렇게 9호선 파업이 굉장히 신문에서는 좀 관심 없는 주제가 되었더라는 건데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사진 기사의 제목이 9호선 파업 첫날부터 그러니까 열차 고장이라는 12월 1일 보도였어요. 캡션을 읽어드릴게요. 신문에 그 사진에 실리는 설명. 서울 지하철 9호선 부분 파업 첫날인 30일 오전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2차례에 걸쳐 김포공항역에서 신논현역으로 가는 급행열차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시민의 불편만 이렇게 이야기했지 파업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도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에 없었잖아요. 이 캡션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28일 단 하나 보도한 것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30일부터 66일간 부분 파업이라는 보도였는데요. 여기에서는 근무 인원을 늘려 3조 2교대, 5조 3교대로 바꾸고 열차 내량을 6량으로 증편할 것 같은 노조의 요구사항은 언급을 했지만요. 파업 상황을 추가적으로 보도하진 않았어요. 이 보도가 28일 보도고 그 이후에 보도가 없었거든요. 그나마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한국일보는 터질 것 같이 답답. 파업 첫날 생지옥된 9호선이라는 제목은 참 무지하게 답답하게 지어놨죠. 생지옥이래요. 이런 12월 1일 보도에서 평소에도 지옥철로 악명 높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이 30일 파업과 열차 고장의 여파로 생지옥으로 변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편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일보는 그나마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라면서 노조는 9호선 운영이 여러 단계에 걸쳐 외주화되어 있다 보니 사측이 공공성이 짙은 대중교통을 운영하면서도 오로지 단기간에 최대 이익을 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라면서 이런저런 노조의 요구들을 어찌됐든 실어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앙일보는 아예 노조 파업 이유를 말도 안 했고 경향신문은 한두 줄로 얘기했고 한국일보는 3-4줄로 얘기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그 각각 11월 30일과 30일에 그러니까 보도량을 조금 그나마 이제 한 건데요. 조선일보는 딱 요 한마디입니다. 노조는 그간 사측에 인력 증원과 차량 증편 등을 요구해 왔다. 끝. 이게 노조에서 요구한 것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은 노동환경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적어지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정말 특이한데요. 민영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노조의 주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은 노조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사측의 반박을 함께 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결론으로 이렇게 도달하게 이렇게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샌드위치 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9호선 1단계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긴 것 자체를 비난하고 있다. 1단계 구간은 2005년 호주 투자사인 맥커리와 서울시가 계약을 맺고 2009년 개통했다. 그러나 2012년 500원의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여론이 악화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운임 조정권을 맥커리로부터 회수하고 최소 운영 수입 보장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사업 재구조화를 실시했다. 이후 맥커리가 지분을 팔고 철수하면서 현재 9호선은 서울시가 시행사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과 계약을 맺고 서울 9호선 운영이 운영하고 있다. 서울 9호선 운영의 80%는 프랑스계 자본이 20%는 현대 로템이 소유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구조를 열심히 설명하면서 서울시가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이건 사실이네요.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민영화 결정을 두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이 결국은 어쩔 수 없다.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요. 그나마 한겨레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2건에서 제대로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송은 어땠을까요?
방송은 되게 이 이슈가 중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파업 왜냐면 불편하잖아. 그 영상이 그림이 좋잖아요. 나오잖아. 그림이 좋잖아. 맞아. 네. 사람들이 막 방송이 또 서로 지옥철이라서. 밀리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방송도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혼란, 불편. 네. 그 대신에 파업의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되게 다 짧은데 똑같아요. 네. 이 초를 한번 세봤는데 제일 짧았던 데가 어디였게요? 파업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단신 보도 일단 없고요. 단신 보도 한 군데 있어요. MBC. MBC는 요거 단신 처리하는데 MBC 빼고 MBC는 참고로 이게 26초짜리 단신인데 당연히 0초입니다. 사이고 말하는 거는. 그렇구나. MBN은 아예 보도를 안 했고요. 나머지 방송사 중에서 제일 짧았던 데가 어디였을까요? 채널 A. 채널 A. TV조선. TV조선. KBS입니다. 아 뭐야 이럴 때 튀어나와 갑툭튀야. 5초. 5초면은 말을 할 수 있나? 9호선 노조는 인력과 차량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엿새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A는 6초. 아깝다. TV조선은요 1분 55초짜리 보도인데요 7초예요. 7초인데 뭐야 다 거기서 특히 TV조선은 요 보도에 어떤 것까지 넣냐면 요번에 사고가 난 거, 그러니까 파업 이후에 사고가 난 걸 놓고서 이제 노조하고 사측이 서로 이제 싸움이 났잖아요. 다시 이렇게 이 봐라 사고가 난다 이런 거랑 아니다 뭐 파업이랑 관계 없다 막 이러면서 싸움이 난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 양상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9호선 노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교통 혼잡 이런 걸 보여주는 것과 함께 노사가 서로 그냥 악다구니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줘서 약간 파업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주는 보도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관련된 보도에서 이제 열차가 실제로 지금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이 돼도 그렇게 지옥철인데 파업이 이제 시작되면 당연히 난리가 난다는 것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언론사는 사실은 미리 그 전에 이날 파업이 있으니 일단은 지하철을 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도록 사실 안내하는 게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업이 예고되어 있을 때 사실은 그날 보도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정말 안 봐도 딱 알잖아. 그러면은 그런 보도가 아니고 사실 이 전에 지금 왜 여기가 이런지에 대해서 자꾸 알려서 늘 하는 말이지만 이걸 공론화시켜서 이걸 해결해달라라는 요구가 서울시에 들어가던 뭐 사에 들어가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 모른 척하고 있다가 무슨 구경 난 것처럼 가가지고 거기서 그 막 시달리는 사람들을 찍고 그 사람들의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전날 보도를 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단신인데 파업한다고 소개를 해준 매체가 딱 한 군데 있긴 있어요. 이거 분간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누굴까요? 좋은 놈일까 나쁜 놈일까? 요거는 TV조선 갑니다. 저는 SBS. JTBC요. 좋은 놈은 맞았는데. 좋은 놈이라뇨. 그렇게 편파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쪽으로 사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한겨레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수면 장애 환청까지 운전 끝난 뒤엔 실신도라는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러면서 승객들이 출퇴근 시간이면 숨 쉴 틈조차 없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지옥철이라고 부르는데 기관사들은 3조 2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열차를 몰아야 하는 이곳을 기관사들의 지옥철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이명박 당시에 강행한 민자화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아일보랑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매해 서울시의 재정 부족으로 9호선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수십억 원씩 흑자를 내는 위탁 운영사는 인력 충원이나 지하철 안전 재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서울시는 이런 기이한 구조에 적극 개입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겨레가 신문 중에서는 그나마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BS와 JTBC가 방송에서는 그나마 파업 이후에 방점을 찍는 그런 보도들을 내놓은 것이고 다른 데들은 다 완전히 아주 구경 났네 이러면서 파업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강조하는 신났어 아주. 그런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데리고 온 분도 모시고 온 분. 아 이거 참 아주 버릇이 없어요. 저도 오늘의 주제는 채널 A입니다. 채널 A 돌직구 쇼인데 아주 난리예요. 이 프로그램이 예전에도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여전히 문제가 좀 많은데. 괜찮아졌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몇몇 패널들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좀 나아졌지 않냐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교체가 안 된 분들이 여전히 활약이 커서 제가 오늘 그래서 김병민 씨 데리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다고. 네,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참 미묘한데 뭐 여러 가지로 이분이 굉장히 달변가고 이미지가 굉장히 바른 청년 같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라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나름 막 이렇게 논리를 갖춘 것처럼 장황해요. 이 논리를 잘 뜯어봐야 돼. 뜯어보면 하도 안 맞아. 하도 안 맞아. 약간 좀 고급 스킬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같이 저와 종편을 보고 있는 인턴분들도 김병민 씨가 발언을 하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느낌은 안 좋아. 뭔가 나쁜 발언인데. 근데 잘 뜯어봐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런 분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11월 6일 한 달 정도 지났네요.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에 나와가지고. 요약을 해드리면 뭐냐면은 바른정당에서 9명 의원들 탈당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약간 기승전 문재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른정당이 이때 탈당을 했어요. 9명이 이때 이제 처음으로 탈당을 막 했고 뭐 이제 뭐 도미노 탈당이 이뤄지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날 그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여러 패널들이 이 탈당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대담을 나눈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정됐던 수순이다 그러고 뭐 어떤 분은 비판하고 그러는데 김근식 교수가 바른정당의 이 회군파, 그러니까 통합파라 그러죠. 자유한국당하고 합쳐야 된다. 이분들을 좀 강하게 비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럴 거면 애초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아니 탈당하려면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기껏 명분을 만든 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씨를 출당시켰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명분을 만들었지만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쵸. 명분이 될 수 없다.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김병민 씨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보수의 세력들이 없었다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그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아도 좋았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허허벌판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던 것 같고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에서 나온 것에는 그런 명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지금 그분들이 바른정당을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명분도 이분이 반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왜냐하면 김근식 씨가 지금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데 명분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죠. 박근혜 출당 같은 건 명분이 안 된다고 비판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부분을 반박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느냐? 이 부분도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 이유도 돼요. 이게 뭐야? 그 이유도 됩니다. 뭐냐면 과거의 적폐청산 기조로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과정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모든 행동들에 대한 적폐를 규정짓는 과정이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막아낼 수가 없다. 그게 보수를 통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너무 몰아붙여서 힘을 모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뭐가 맞는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딱 들어도 소리구만. 네, 그렇죠. 다행입니다. 왜냐면 일부 언론들을 보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런 지금 이렇게 김근식 교수와 김병민 씨가 공방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바른정당 의원들이 왜 나가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석도 있냐면 지금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위기감을 느껴서 바른정당 자체의 어떤 지지율도 너무 적고 위기감을 느껴서 탈당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의도로 말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할 거면 바른정당 의원들 욕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병민 씨가 일단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는 의도도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김근식 교수가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야,
아무튼간에 대단하네요. 네. 그런 발언을 하나 있었고 뭐 네. 살짝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역시 채널A 돌직구 쇼에 나온 11월 13일 날 방송에서 여기에 이승원 기자라는 분이 나와요. 이승원 동아일보 정치부 부장이신데 네. 이분이 이날 채널A 돌직구 쇼가 어떤 얘기를 길게 했냐면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야 하면서 나간 날이거든요. 네, 이례적으로 공항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들 일파의 주장을 다루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진행자인 이남희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승원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보고 계신데 확실히 이제 연배가 있다 보니 이제 목덜미나 이런 데가 평소와 달리 그 연초에 여러 장면들 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주름도 좀 깊어지고 뭐 이런 표현이 이제 뭐 수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이제 어떤 노인의 길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기침도 예전보다 좀 깊어진 것 같고요. 이런 일단 일감이 들긴 합니다. 예.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자꾸 뭐 소환을 하느니 구속을 하느니 그런데 이게 노인이 다 됐다. 물론 이런 더 웃긴 건 자기도 너무했다고 싶었는지 물론 이런 부분이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지만 노인이 다 됐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네. 더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남희 그 진행자가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닌가요? 전혀 아니에요. 더 다리 아파지기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환하지 말라 이거. 그래서 더 웃긴 거는 다시 한번 그 진행자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자 합니다.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냐? 갑자기 이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 이후에 2013년 퇴임 이후에 삼성동에 사무실 차리면서 몇 가지 이제 취미를 좀 드린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사무실 안에 보면 그 자기 집무실 옆에 한쪽 공간을 이렇게 서야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자도 쓰고 이제 있는 장면을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에 한번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갔더니 서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쓰냐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천자를 쓰는데 천자문. 그래서 아니 무슨 천자문은 애들 하는 거지 무슨 천자문을 쓰냐 그랬더니 그 천자가 아니라 하루에 천자, 백자 말고 천자. 네. 그 정도로 하루 1천자를 쓰게 될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금 천하무의도라는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무슨 뜻이에요? 천하무의도. 그러니까 세상에는 도가 이제 하나다 이런 뜻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꽤 좋아하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자던 채널A가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예를 하고 있는 모습을 1분가량 내보냅니다. 거기다 뭐 깜지 쓰나요?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어 그 이승원 기자가 그래서 서예를 열심히 하시길래 제가 뭘 그렇게 쓰시냐고 물어봤더니 무려 하루에 천자를 쓴다고 한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야.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더니 마지막에 이승원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튼 이제 저런 식으로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처음 출범할 때부터 시작된 적폐청산 드라이브,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이 전 대통령도 이제 서예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참모들과 회의에서 메시지도 다듬고 해서 어제 이제 낸 건데 어떤 메시지를 더 낼지 너무 웃깁니다. 너무 웃겨요. 이명박 전 대통령 기침 심해졌다. 이게 영상으로 나와. 이번보다 더 심해 지금 기침을. 기침하는 장면만 편집해서 보여주고 막 그래요. 코를 뚫어줘야겠구만. 납득할 수 없는 방송입니다. 네. 아무튼간에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후보를. 돌았네요 진짜. 이승원 기자입니다. 네. 비형간염에 걸렸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MB는 노인이다. 비형간염에 걸렸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내가 볼 때 노인 못 이겨. MB 노인 못. 저는 MB 갑니다. 너무하잖아. MB 노인 정도는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볼 때는 저도 노인 가겠습니다. 오늘은 끝났어. 왜냐면은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존심 상할 거예요. 내가 안 해본 게
게 없는 사람인데. 정정한데. 네, 안 해본 게 없는 내가. 아니 근데 노인보다도 천자를 쓰는 게 제일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겨. 아니 그럼 이거는 방송을 보셔야 돼. 천자문도 아니고 왜 자꾸 천자를 쓰고 그러세요? 아니 이정혜 PD님이 이거를 방송을 따시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보게 되실 텐데 너무 웃겨요. 이남희 진행자가 자 그분들의 주장을 볼까요? 갑자기 서예가 나와. 너무 웃겨요 진짜. 아무튼간에 예. 아 이거 자극성으로 참 일이 힘드네요. 자 오늘은 뭐 이제 예, 그러세요. 투표를 하나만 그러십시오. 끝났습니다. 만장일치 최초입니다. 네. 오늘의 좋은 보도래. 오늘의 나쁜 보도 선정 사상 네.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네.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께서 이승원 차장께서 선정되셔서 축하합니다. 네. 네. 아유. 네 앞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대댓글 시간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한중망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제보 비슷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예산안 보도에서 무슨 예산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도하는 뉴스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정부는 얼마 주장했고 여당은 얼마, 야당은 얼마 이렇게만 보도를 하지 예산안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주질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하는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적정 인원은 얼마다. 또 야당이 증원 반대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증원을 반대하는 것인지 공무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주고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예산안 보도를 또 봐야겠네요. 네. 네. 자, 레이니 7세님께서 오늘도 꽉 찬 방송 감사합니다. 이용마 기자님의 수상식 사진과 수상소감에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정말 진심으로 쾌유를 빕니다. 하루빨리 방송 정상화와 지난 부역자들에 대해 한 마땅한 대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고 트러스트 노원님은 스토리 펀딩은 자신이 이제 한정판 매니아라서 한정판 책 떨어지기 전에 제깍했습니다. 히히. 처장님이 말씀해주시는 말지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극화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바람을 해봅니다. 잠깐 말씀해주시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에런 소킨 원작보다 흥미진진한 영화가 될 것 같고요. 꼭 엉경이 캐릭터가 영화 말미에 나와야 합니다. 이게 뭐야? 엉경이 캐릭터? 미련곰택님이 처장님 목소리가 처지는 것 같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해주셨고 네. 베나베나 활동가님은 휴가 잘 다녀오세요. 술만 드시고 오는 건 아니죠라고 해서 지금 읽어드리는데요. 왜 제가 휴가를 쓰면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왠지 더 잘 생각해보세요. 건강상의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 다른 건강상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님이 봉우 씨가 안 오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유지. 하리영영님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그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문 대통령 낚싯배 사고 결국 국가 책임 예산안 처리 결단 당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나쁜가 지금 저희끼리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여러 가지를 섞어서 제목을 뽑아놔가지고 일단은 이게 뭐야,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진짜 일단 거지 잘 같다, 모르겠고 네. 근데 이게 연합뉴스 특유 제목에 어떤 전통 있는 그냥 아무거나 막 뭉뚱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있었던 대통령 말을 되게 여러 개를 그냥 점점점으로 연결해서 아니 그러면은 쌍따옴표로 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대통령이 낚싯배 사고 관련한 법안 마련하라는 것과 예산안 처리안 된 거 빨리 처리해달라는 그 두 가지를 말한 건데 이거를 한꺼번에 합치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그러면서 이 지금 하리영영님께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정부 돌려까는 거 플러스 독자 낚는 거 민원연에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제목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재미있겠네요. 그죠? 예, 저희가 가끔 한 적은 있는데 네. 그렇게 자주 한 적은 없습니다. 제목 가지고. 네.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이건 너무 웃기네요. 근데 대통령을 무슨 바보로 만들어놨어. 딱 펼쳐가지고. 민원연 대댓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